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요즘 일드매스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ETF들이 있습니다. 바로 렉스 쉐어즈 운용사에서 출시한 레버리지 플러스 커브드 콜 전략이 결합된 ETF입니다. 왜 이런 상품들이 주목받냐면 일드매스는 분배금을 많이 주지만 주가 하락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레버리지를 섞으면 일드맷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종목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종목만 골라서 성과를 확인해보고 저만의 방식으로 백테스팅 통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다 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산 테슬라를 추종하는 TSII,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NVII입니다. 이 두 개 종목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지만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AI 수혜주로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는 시총 1위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매도도 잘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종목은 상장된 지 딱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배금 내역입니다. NBII는 평균 주 분배율 0.65%, 월 기준에서는 3%가 조금 안 됩니다. 일드매스 NBD 기준으로 분배금 절반 정도 수치입니다. TSII는 주 분배율 1.12%, 월 분배율 4.5%, 일드매스 테슬리 분배금보다 20에서 30% 적게 지급이 됩니다. 누적 성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금 세후 기준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초 자산보다 렉스 쉐어즈 ETF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상장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가 수익률이 기초 자산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기초자산과 ETF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격차를 분배금으로 메워주고 결국 TR 수익률로는 더 나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어플에서 제공한 값은 제가 직접 분배금을 세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세후 기준 성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테스팅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초자산과 ETF 간 주가 흐름이 얼마나 연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일 때 렉스 쉐어즈 ETF NVII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ETF는 구조적으로 1.25배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흐름이 보여주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구간만 추려서 분석했고 왼쪽 표는 참고용, 오른쪽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25배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NVII 괴리율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즉 기초자산 1.25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기준에서 보면 NVII는 약 마이너스 3% 정도만 못 따라간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ETF 구조 때문에 50%는 레버리지, 50%는 커브드 콜 전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ETF 전체가 기초자산의 1.25배를 그대로 추정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구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리율은 0.7%입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TSII도 확인해 봤습니다. NBII와 다르게 TSII는 괴률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상승 구간에서는 기초자산보다 더 잘 따라가고 하락 구간에서는 기초자산보다 더 방어가 잘 되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 바탕으로 과거 4년 동안 기초자산 주가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즉, 이 ETF가 과거에도 있었다라면 방금 확인한 상승, 하락, 변동률을 적용했을 때 어떤 흐름을 가졌을까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거치시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NVII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TSII는 괴리율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커브드 콜의 진심인 저의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NBII 수치를 TSII에 다시 적용해보면 이 정도 수치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기초자산보다는 주가가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주가가 덜 높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높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주가 자체는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추정 주가 흐름은 완전히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분배금을 수익률까지 포함한다면 상황은 더 좋아집니다. 엔비디아는 본주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테슬라는 TSII 누적 분배금을 통해 기초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렉스 쉐어즈 ETF들은 단순히 분배금을 주는 구조만 가진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통해 기초자산 주가를 최대한 따라가려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쌀 때 사서 오르면 판다는 방식보다는 매달 받는 분배금을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꾸준히 넣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일드매스와 다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분배금을 꾸준히 받고 그걸 다시 적립시 투자해 나간다면 복리 효과가 쌓이면서 수익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지만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파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런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기업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정한 분배금을 받으며 투자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심리적으로 더 훨씬 안정감 있게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렉스 쉐어즈 상품들은 아직 운용 규모가 작고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 솔직히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매수 매도 시 가격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먼저 경험해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스 쉐어즈 ETF를 투자하실 때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렉스 ETF 소통 오픈 채팅방입니다. 신생 ETF인 만큼 ETF 관련 정보나 관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특히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초기 ETF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채팅방에서 렉스 ETF 투자 전략 혹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니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